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복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 중에서 단원명 바로 인수분해인데요. 자, 이 인수분해는 뭐 특별하게 어떤 뭐 이론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을 봤을 때 이 식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거를 모아줘야 될까 아니면 곱의 형태로 해줘야 될까 이 부분을 생각하는 단원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해요. 왜? 앞으로의 우리가 이제 다항식 계산할 때 거의 뭐 덧셈 뺄셈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마스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단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인수분해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라는 것은요. 자, 요 인수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얘랑 비슷한 얘기가 바로 약수예요. 약수는 어떤 걸 얘기하죠? 나눠 떨어지는 수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눠 떨어진 수나 문자를 약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분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낸다? 바로 곱의 형태로 나타낸다. 자, 이 말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다항식이 있어요. 이렇게 이 다항식을 바로 어떤 다항식의 곱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다항식은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쪼갤 수 없는 그때까지 우리가 다항식 곱으로 이제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단항식도 다항식이라는 거.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뭐다? 바로 인수분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바로 전개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수분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 방법이 중요하죠. 스텝 1, 바로 공통인수를 살핀다. 자, 공통인수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공식을 적용시키려고 공통인수 찾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올바른 인수분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통인수를 살피고 나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바로 뭐를 하느냐? 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묶어줍니다. 자, 그러면 공통인수를 하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 작업이 뭐냐? 바로 항의 개수를 살핍니다. 자, 이 항의 개수는 뭐뭐가 나오냐면 바로 2개, 3개, 4개, 그리고 5개 이상. 자, 오늘 배울 거는 바로 2개하고 3개까지만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4개, 5개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 인수분해는 좀 길게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안 되면 다음 단원, 뭐 2차 방정식, 2차 함수 얘네들도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인수분해 이 파트는 마스터 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선은 2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항의 개수가 2개이다. 자, 방법일은 어차피 우리가 스텝 1에서 봤던 뭐냐면, 자, 공통인수 묶기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할 방법은 아니고요. 자, 방법 2는, 자, 앞에서 우리가 전개를 했을 때 그 항이 2개 나오는 공식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뭐였죠? 합차 공식이죠. 바로 합차 공식이다. 공식을 이용. 자, 합차 공식이라는 거는 보면은 전개를 했을 때는 a제곱 빼기 b의 제곱. 자, 제곱 빼기 제곱이 돼 있는 형태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걸 전개했을 때 이게 됐을까요? 바로 a 더하기 b, a 빼기 b라는 요 식으로 전개가 됐다는, 요 식을 이제 전개를 했을 때 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제곱 빼기 제곱의 이런 형태가 나오면 바로
그 앞에 뒤에 그 밑이 같은 그 수나 문자를 이렇게 하나는 합하고 하나는 빼준다. 그래서 합차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4x 제곱에 마이너스 25다 라고 돼 있으면 여러분들 잘못하면 이거예요. 4x 제곱이니까 제곱 있네. 그러면 4x 더하기 5, 4x 빼기 5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잘못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얘 전체를 뭐로 만들어야 돼요? 제곱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5의 제곱.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2x 더하기 5 그리고 2x 마이너스 5.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합차 공식은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써요. 뭐 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거를 만약에 계산을 해본다. 그럼 여러분들은 수 별로 안 되네. 그래서 1, 뭐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그냥 풀어서 그냥 다 더하시는 그 계산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의미는 없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 얘기하면 점점점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00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자,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식을 보면 이 식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좀 손쉽게 풀어야 되는지 바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볼 수 있죠. 보면 제곱 빼기 제곱 얘네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묶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을 우리가 이제 합차를 해볼까요? 자, 1 마이너스 2 그리고 1 플러스 2. 자, 3 마이너스 4 그리고 3 플러스 4.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는 99 마이너스 100 아이고 적네요. 99 플러스 10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앞에 수들을 보시면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얼마까지? 바로 100까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1부터 100까지의 합은 어떻게 돼요? 101에 전체 100개에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러면은 5050이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5050이 된다. 요렇게 풀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 단순하게 뭐 합차 공식 뭐 두 개니까 이렇게 좀 진행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보다 이런 거를 이렇게도 적용을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항해 개수 두 개를 이제 한번 보시고 이제 우리가 항해 개수 세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우리 이제 이어서 항해 개수가 세 개인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해 개수가 3개. 자, 항해 개수가 3개일 때 우리가 대표적인 그 공식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뭐였죠? 완전 제곱식이었죠. 자, 완전 제곱식. 자, 이 완전 제곱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뭐 먼저 이제 완전 제곱식을 살펴보시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된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앞에 거하고 요거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가 서로 하나씩 이렇게 줬죠. 그 다음에 뭐죠? 앞에 요 수가 2가 있다는 거. 그랬을 때 우리는
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거의 그 각각의 문자나 수를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호는 어디를 따라가느냐? 바로 여기 부호를 따라가요. 만약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그래서 앞에 요 부호를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 자, 우리 이제 이거를 뭐 도형으로 살짝 생각해 보면 세모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개의 세모 그리고 네모 플러스 네모의 제곱 이랬을 때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세모 플러스 마이너스 네모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형태만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모양을 고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만약에 자 x의 개수가 1일 때 플러스 자 여기가 ax 플러스 b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하는 게요. 바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 자, 이 부분은 2차 방정식이라든지 2차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거의 여러분들 숫자 1, 2, 3, 4 알듯이 꼭 아셔야 되는 조건입니다. 자, 우리가 위의 형태를 보니까 자, b라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되더라? 바로 2분의 a의 제곱이라는 이런 관계가 되더라. 자, 그럼 요 하나만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a도 구할 수가 있어요. 왜? a를 그대로 넘겨가지고 얘기하면 a는 뭐가 되느냐? 먼저 자, 요것의 제곱근이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가 되겠죠. 그럼 얘가 2가 남으니까 이항시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b가 돼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b다. 근데 중학교에서는 요게 가장 많이 쓰이고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좀 많이 쓰여요. 근데 뭐 그렇다고 중학교에 안 쓰이는 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필히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 내용은 완전 제곱식되는 조건은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꼭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대답 못 하시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항의수가 3개일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식의 구조를 살펴볼 때 뭐가 있냐면 x제곱의 개수가 자 1일 때 경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얘는 이제 어떤 식일까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자,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b가 되면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는 어떻게 진행하느냐. 어떤 두 수가 이렇게 곱의 형태로 돼 있고 두 수가 얘가 합해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합, 얘는 이제 곱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두 값이 일치하는 그 값을 찾으면 우리가 인수분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개를 곱했을 때 나오는 값과 그 두 개를 더했을 때 그 값이 일치하는 A, B를 찾을 때 바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X 플러스 A 그리고 X 플러스 B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라고 하면 어떤 수를 내가 곱해서 6이 나온다. 그랬을 때 우리가 두 수를 얘기할 수 있죠. 뭐죠? 1 곱하기 6, 2 곱하기 3.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수를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바로 5가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거는 탈락이죠. 두 번째 게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x 플러스 2 그리고 x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x제곱 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는 자 얘는 우선 여기를 보니까 두 개를 합했을 때 음수가 나온대요. 자, 근데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가 나왔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바로 두 수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그 앞에 값을 보니까 얼마 차이 나요? 1 차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음수의 절대값이 1이 크고 그 두 수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밖에 없을까요? 바로 마이너스 4 곱하기 3인 경우가겠죠. 두 개를 더해보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수를 찾으실 때 기본적으로 부호는 뭐예요? 만약에 여기가 그 부호가 플러스다. 그러면 여기도 그 플러스다. 그러면 A하고 B의 부호가 같은 거고요. 여기는 플러스다.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다르지만 양수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음수고 여기가 플러스다. 그럼 두 수는 음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마이너스이다. 그러면 두 수의 부호는 다른데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얘기로 우리가 이제 그 식을 보면서 구조를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 얘는 얼마가 돼요?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계속 이제 이어서 우리가 볼 게, 자,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닐 때. 자,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는 이런 거죠. acx의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 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살펴보면은, 자, 좀 복잡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보시면은, 자, 어떤 두 수의 곱 A하고 C가 있어요. 어떤 두 수의 곱 B하고 D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서로 크로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지금 얘는 BC, 얘는 AD가 나오겠죠. 자, 요 값을 더했더니 뭐가 돼요? AD 플러스 BC가 나오더라. 그럼 누구랑 같아요? 바로 1차항이랑 서로 지금 같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가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식을 정리하면 바로 여기에 이게 나열한 요거를 그대로 항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적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를 우리가 x가 되겠죠. 왜? x를 두 번 곱했기 때문에. 만약에 뒤에가 y가 있다라고 하면 y제곱이 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y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초반에 이렇게만 생각하고 여기가 있는 문자는 적지 않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바로 자, ax 플러스 b가 되고요. cx 플러스 d가 된다. 이렇게가 바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식 구조를 경우가 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면은 머릿속에서 대충 이 정도 수에서 우리가 서로 크로스를 하면은 요 값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은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보면은 항의 개수가 3개일 때는 기본적으로 요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문제가 요거랑 적용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세요. 그런데 이거마저도 모르시면은 접근을 못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여러분들을 그 문제 풀 때 깔려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그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이거 정리하시고요. 개념 살짝만 더 하고 오늘 그 문제를 풀고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개념 하나만 더 하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할 거는 복잡한 식에 대한 인수분해입니다. 자, 이 복잡한 식이라고 해서 뭐 새로운 개념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 그 공식 있죠. 우리가 이제 그 공식의 모양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입니다. 자, 이 복잡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양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교통정리가 좀 필요해요. 자, 그래서 방법을 한 두 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 방법 1은
바로 공통인수. 우리가 앞에서의 공통인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수나 문자를 얘기했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공통인수라는 것은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식의 형태로 자 공통인수를 묶어주기. 자, 교통정리하는 겁니다. 공식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방법 2는 얘는 이제 치환을 이용하는 겁니다. 치환.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죠. 그래서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문제는 우선은 첫 번째 방법 1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할 수 있냐면 자, 그 방법 1의 예예요. 자, x제곱 x-4에 플러스 4-x이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기본적으로 요거하고 요거가 공통인수예요, 아니에요? 공통인수가 아닌 상황이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줘요? 공통인수로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x제곱 x-4. 여기서 마이너스를 빼줄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x-4. 이런 식으로 이야기 돼서 뭐가 나온다? 바로 이렇게 공통인수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풀어주면은 자, x-4로 묶였어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로 됐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합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x-4 그리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치환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우리가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요거는 좀 식이 자, 얘를 한번 볼까요? 자,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1 x 플러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 2 좀 기네요. 24 x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이 부분에서는 이거를 설마 전체를 다 전개를 한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분은 없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공통적인 요 부분을 우리가 치환을 시켜줍니다. 자, 여기랑 치환을 시켜줘요. 그래서 얘는 A, 얘는 B 이렇게 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바로 A의 제곱 플러스 11 AB 플러스 24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으로 모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11 나오려면 얘는 뭐죠? 24는 3하고 8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3B 그리고 A 플러스 8B가 나온다. 자, 그럼 여기서가 끝났나? 아니죠. 뭐를 해야 돼요? 다시 원상복귀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X 플러스 3 그리고 B는 뭐가 돼요? 3의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그리고 A는 다시 X 플러스 3 그리고 다시 여기는 자, 8X-2가 되더라. 자, 그럼 각각을 우리가 이제 풀어주면 X, 3X, 4X 더하기 3,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 자, X, 8X, 9X 3,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3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은 얘가 지금 약간 복잡해 보여도 우리가 저 치환 그리고 공통인수로 우리가 묶어준 요 두 가지 방법을 쓰면은 간단하게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나 식을 구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양으로 바꿔 주셔야 인수분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선 이거 정리하시고요. 오늘 이제 문제를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지금부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700번 문제를 보시면 뭐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한 문제니까 한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죠. 항상 간단하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알겠죠? 자, 우선은 요거는 우리가 x의 범위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양변의 그 세 변에 우리가 3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0, 그리고 3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인수분해를 해보면, 자, 루트 얘는 뭐가 됩니까? x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이죠.
완전 제곱식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자, x 플러스 3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뭐가 됩니까? 자,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부호를 따져봐야 되겠죠. 얘는 양수의 음수예요. 얘는 음수죠. 왜? x가 3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당연히 음수가 될 수밖에 없죠. 얘는 어차피 플러스가 된다. 자, 음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이 되고요. 자, 여기는 그대로 나온다. 앞에 근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삭제. 자,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를 볼 건데, 이 문제는 그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자리 자연수예요. 누가? 바로 a, b가. 자, 그랬을 때 그 a, b의 뭐 값을 구하라? 곱하기 a, b 곱한 값을 구하는 건데요. 자, 여기는 지금 루트가 씌워져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양변을 우리가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a제곱 마이너스 39에 얘는 b제곱이 되고요. 자리를 서로 바꾸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39이다. 자, 여기서 또 요 인수분해 가능하죠. a 더하기 b에 a 빼기 b에 얘가 39가 되는데요. 자, 주의사항은 a, b는 둘 다 두 자리 자연수예요. 그랬을 때, 자, 얘가 39라는 것을 나오면 자연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더 클까요? 얘가 더 크겠죠. 그쵸? 그러면 39라는 수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바로 여기가 39. 그래, 얘는 작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으로 나누면 13이죠. 그 13 그리고 3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형태의 뭐가 돼요? 연립 방식이 나오죠. 자, a 플러스 b가 39하고 a 마이너스 b가 1인 경우.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13이고요. 자, a 마이너스 b는 얼마다? 자, 얘가 3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나오는 해는 두 개를 더하면 2a는 16, a는 8, b는 5라는 값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값은 얼마예요? 2a는 40이니까 a는 20, 그리고 b는 19라는 값이 나오죠. 그러면 바로 뭐가 된다? 문제 조건에 따라서 요게 이제 해가 되는 거죠. 그럼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20 곱하기 19는 바로 380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항상 여러분들 주의할 사항은 얘가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면 어느 수가 더 큰지를 먼저 확정을 짓고 나서 그에 따른 우리가 이제 그 약수 뭐 이런 거 인수를 하나씩 이렇게 그 정해 준 다음에 그 연립 방식 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주의사항 항상 문제의 조건은 정확히 살펴본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못하다가는 요거까지 답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05번도 마찬가지로 학교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x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정수인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얘가. 자, 한번 구조를 살펴볼까요? x제곱의 개수가 지금 1이죠. 자, 근데 가운데는 뭐예요? 음수예요. 여기도 음수예요. 그런데 이렇게 음수가 되면 뭐가 돼요? 두 수에,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해볼게요. x 플러스 a, x 플러스 b로 인수분해 된다고 하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a와 뭐가 돼요? b의 부호가 다르다 라는 거죠. 부호가 서로 달라요. 그 다음에 이 3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절대값에 우리가 차를 볼 수가 있죠. 자, 음수의 절대값하고 자, 양수의 절대값하고 말을 했을 때 누가 더 커요? 음수의 절대값이 3이 더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숫자를 우리가 k가 될 수 있는 거, 마이너스 k가 될 수 있는 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음수의 절대값이 양수의 절대값보다 3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렇게도 이야기 가능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5 플러스 2 가능하죠. 그리고 마이너스 6 플러스 3 자, 그리고 마이너스 7 플러스 4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8 플러스 5 마이너스 9 플러스 6 자, 마이너스 10 플러스 7 자, 이제 볼까요? 근데 K의 범위가 요거를 각각을 우리가 값을 구하면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10 곱하면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8 그리고 마이너스 28 그리고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69 54 그리고 마이너스 얘는 70이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K는 4, K는 10, K는 18, K는 28, K는 40, K는 54, K는 70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근데 K의 범위가 어디예요? 10과 60 사이죠. 그러면 뭐가 사라질까요?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겠죠. 10도 포함을 안 하니까. 그 다음 누구죠? 얘도 사라지겠죠. 왜냐면 10하고 60 사이니까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때 K 값은 18, 28, 40, 54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선 요거 내용 정리하시고요. 계속 이어서 문제 조금만 더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정리하세요. 마지막으로 세 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711번은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되는데 이 부분은 약간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잘 집중하시길 바라요. 자, 우선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선 보니까 80의 제곱수네요. 그리고 4분의 1 제곱수네요. 자, 그 다음에 그 7-3x 얘는 이제 어떤 관계가 돼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작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9a의 제곱. 그러니까 이 창은 우리가 이제 양수로 우선 생각을 하세요. 그 대신 자, 우선 뒤에 보면 7-3k의 a, b인데 자, 요 상수항 부분,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4분의 1이라는 게 제곱을 해서 4분의 1이 나왔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플러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b의 제곱이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얘랑 곱해서 곱하기 2가 바로 뭐가 돼요? 7-3k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9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를 했더니 뭐가 되더라? 7 마이너스 바로 3k가 되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랑 약분하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9가 되네요. 그리고 7 마이너스 3k가 되고요. 자, 두 개를 볼까요? 9는 7 마이너스 3k. 그러면 k 값은 얼마예요? 우선 3k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하나는 마이너스 9는 7 마이너스 3k가 되더라. 자, 요것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넘기면 얘는 16, 3k니까 k는 얼마다? 바로 3분의 16이 되더라. 자, 두 개를 내가 이제 더하면 합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4가 된다는 거예요. 14. 그러면 값이 얼마가 된다? 14 빼기 3이니까 11이라는 값이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713번을 보시면은 얘는 보면 뭐예요? 합차죠. 그러면 1 우선은 이런 거 문제 나올 때는 규칙성을 일관되게 규칙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앞쪽에는 작은 거, 뒤쪽에는 큰 수. 그래서 앞에는 빼기, 뒤에는 더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1 빼기 x분의 1 1 더하기 x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규칙성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대입을 하면 이 얼마예요? 1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리고 1 플러스 2분의 1. 자, 그 다음에 곱하기 3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1 플러스 3분의 1 점점점 해서 어떻게 돼요? 자리가 모자르네요. 자, 밑으로 갈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9분의 1 그리고 1 플러스 9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얘기를 해보면 앞에 거는 얼마예요? 2분의 1. 뒤에 거는 2분의 3이 되겠죠. 얘는 3분의 2가 되겠죠. 얘는 3분의 4가 되겠죠. 그 다음 수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얘는 4분의 3 곱하기 뭐가 될까요? 4분의 5. 어디까지? 9분의 8 곱하기 9분의 10이 된다. 규칙성 보이셨나요? 어디가 이제 우리가 소거가 되죠? 바로 얘하고 얘하고는 얼마다? 1이다. 얘하고 얘하고는 얼마다? 1이다. 얘가 반복적으로 보면 여기까지는 다 뭐예요? 바로 1이라는 거죠. 자, 그럼 약분을 해보면 2하고 10하고 약분하면 바로 얼마가 돼요? 얘는 9분의 5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710번 보면은 x의 개수가 1인 1차식을 공통인수로 갖는데요. 공통인수로 갖는다는 거는 여기에도 그 가로 묶인 어떤 수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4, x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둘 중에 하나는 인수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자, 공통인수가 x 플러스 4일 때, 두 번째는 공통인수가 x 플러스 1일 때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x 플러스 4라고 하면 공통인수가 x 플러스 4니까 얘는 x 플러스 4가 무조건 있을 거고요. 그리고 x 마이너스 자, m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전개를 시키면 자, x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m의 x 마이너스 4m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m이라는 것을 보니까 얘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m은 그 4분의 5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4분의 5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얘는 정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죠. 왜? a는 정수라고 있기 때문에 얘는 탈락. 자, 그럼 x 플러스 1을 이제 인수라고 했을 때는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전개를 해주면 x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n에 x 마이너스 n이죠. 자,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5니까 n은 5가 되겠네요. 자, 5를 집어넣으니까 a는 얼마가 돼요? 바로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항이 3개, 2개, 오늘 그 내용을 배웠는데 여러분들 그 부분이 기본기가 탄탄해야지 그 다음 우리가 조금 더 확장된 것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연산 연습 철저하게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앞쪽에 그 문제가 좀 덜 풀려 있거나 이런 친구 누군지 아시죠? 자, 그 부분도 꼭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